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ETF를 설명하는 유튜버로서 사실 소개드리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초지수가 뭔지 이런 것들 사실 의미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안에서 내 메인이 뭔지, 그리고 엣지 자산이라고 하는 적은 시드로 길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내 성향과 잘 맞는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주항공 UAM이라고 하는 하늘을 나는 택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다 보니까 더 이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와이프 계좌거든요. 적은 시드로, 물론 적은 시드는 아닙니다만, 시드 중에서 이 적은 비중으로 오래 가져갈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자랑 좀 하고 싶고요.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국내 종목 기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만 한국 시장만 지금 올라서 그렇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어려워. 환율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거 어려워 하시면서 한국 증시에 신경 쓰면서 여기서 엣지 자산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초 지수 이런 거 말고 스파이, S&P 500 이런 거 말고요. 특정 섹터에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미국은 너무 많지만 한국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오랫동안 가져가 봐라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실제로 국내 주식이다 보니까 ISA 계좌도 필요 없고 연금 계좌도 필요 없죠. 그냥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구축할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1년 반 전이었어요. 이때 554불이었고요. 지금 현재 700불이니까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테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총 11개의 섹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 테크놀로지는 다 아시다시피 IT 기술주입니다. 31% 비중이고요. 금융주나 헬스케어,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 통신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신주 선방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섹터들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놓고 대략적으로 숫자를 기억해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이 S&P 500에서 소프트웨어가 그때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팔란티어 설명드렸을 때 썼던 자료거든요. 1년 반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700불이고요. 섹터별로 비중 보시면 테크놀로지가 아무래도 이 기술주의 캡이 7에서 8%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통신주가 올라왔습니다. 재밌죠. 그다음에 산업재들도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섹터들은 좀 밀렸다라고 볼 수 있죠. 테크 비중이 옛날에 15에서 20, 30, 3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되게 높다라는 거. 정보기술 쪽에서 금융과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비중 다 감소했는데 산업재와 통신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물론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 분류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냐, 소재냐, 산업재냐, 경기 소비재냐, 필수 소비재냐, 통신 기술이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세부 내역들이 있고요. 하위 산업으로 정말 세세하게 다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제가 팔란티어 설명드렸을 때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일했고요. 그다음에 이 AI 시대에서 반도체를 막 사 놓으면은 이제 큰 틀에서 목표 자체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졌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이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팔란티어가 여기 있는 이 수직화된 모든 산업을 다 통일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국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팔란티어를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미래를 내다봤다라기보다는요. 저는 엣지 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엣지 자산. 적어도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기본 본주를 바탕으로 스파이나 아니면은 커버드 콜, 리츠 이런 배당 시리즈 혹은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 말고라도 어쨌든 이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10%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스파이를 100% 투자하는 것보다 나머지를 섞고 혹은 스파이 대신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나 아니면 콤비반 미국 반도체 같은 것들로 한 60, 70%만 채워두고요. 나머지 20% 너무 공격적이니까 시장 방어를 한 다음에 10%로 이런 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리는 ETF 중에서 아무래도 미국 ETF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많은 거죠. 지금 에이스에서 미국 핵심 산업 AI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유 자금이 20%가 생긴 거죠. 재밌지 않나요? 20%가 생긴 거죠. 여기는 어차피 지금 S&P나 나스닥의 트렌드는 100개, 500개 종목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개, 20개 종목이 실제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가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만 S&P나 나스닥이 더 이제 투자하기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좀 덜 빠지고 좀 덜 오르지만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면 S&P가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컨셉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정보 기술, 소재, 통신 서비스 그리고 비중 유지되는 섹터들이 지금 우주항공과 UAM의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IT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통신 서비스, 우주로 인공위성 쏴서 올려 보내면은 통신해야 되고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려는 데 있어서 방열,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통의 이제 상품 설명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좋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뭐 많고 보수도 싸네요, 비싸네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종목들을 일단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삼성과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작은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요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힘을 과시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좀 윽박지르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결국 국방 자원 투입이 예상되었었고요.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당연히 핵심 산업이 될 수 있었을 거고 트럼프 최대의 중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미국한테 돈 많이 달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국방 우주항공, 그다음 UAM은 결국 하늘을 나르는 택시나 드론 같은 것들. 옛날에 15년 전에 아마존이 드론으로 배송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끄럽고 중간에 떨어지고 막 민원 걸리고 폭발하고 이러니까 이게 폭이 비슷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도전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요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뭐 앞으로는 언젠가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성 쪽, 방산 쪽은 특히나 반복 수요입니다. 우리 나로 같은 거 뭐 이런 거 몰빼미호 이런 것들 한번 쏘면은 중간에 폭발하면은 포기 안 하잖아요. 또 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 수요가 있다. 돈 버는 구조가 결국은 국가가 발주처인 거죠. 그래서 국가 상대로 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수출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 하나를 맞추기에는 뭐 큰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 ETF로 방향성을 투자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정보 기술 들어가 있는 것들, 통신 장비, 데이터, 반도체고요. 아까 섹터별로 11개 산업 분류표에 통신 서비스는 위성, 인터넷, 통신망,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열 많이 필요하니까 특수금속이나 방열 소재, 산업재에서는 발사체, 이거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프라 구축해서 지상과 항공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은요, 기술 IT 통신 쪽에서 사실 여기 있는 독보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산업재 비중이 높습니다. 소재 쪽에서도 HVM이라고 하는 이 특수 소재장 방열 고강도 이 기체 만드는 들어가는데 합금 같은 것들. 산업재 LIG 넥슨 아시죠? 이런 것들은 국내 무기 국방 수요의 거의 원티어 아니겠습니까? 하나 시스템 최근에 많이 올랐고 세트레가이도 통신 하드웨어 쪽에서 기체 제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국내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 수익률 자체가. 한 주 수익률이구나. 이건 또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거든요. 한 주 동안에 지금 30% 40% 오른 거는 되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팔아야 되는 건데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 투자 난이도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멘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매수하고 한 3% 오르면 대박이다. 더 살 걸 하잖아요. 대박, 나 부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하는데 만만치 않죠. 하락하면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저를 욕하면서 팔아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지면 매도하고 다시 스파이로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심신은 편하거든요. 근데 또 편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다시 매수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적은 시도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빠질 때마다 이렇게 제가 표준 편차 3.21%거든요. 아마 1년 동안의 변동폭을 보면 이 3.21%가 오르거나 3.21%가 빠지거나의 대부분의 이 정규 분포가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21이 이거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 명사라고 볼게요. 그러면
한 3.5% 빠졌다. 그러면 매수하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3.5% 올랐다. 좋은 거고요. 4% 빠졌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2.7%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이런 종목들은요 싸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되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원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멘탈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10% 비중만으로도 충분할 거고요. 변동폭이 보통 한 2%, 1% 하거든요. 근데 얘는 3.2%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기본적으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냥 투자하시고 몰빵하시면은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6개월 버티실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알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 좀 필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뭐 요것뿐만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목들 투자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수 모아가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를 조금씩 쪼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